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팩 얘기라고요. 네, 우유팩 등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13.7%에 불과하대요. 너무 낮은데요. 네, 왜 이렇게 낮을까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이 사실 우유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펄프, 최고급 펄프 포장재래요. 맞아요.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 원료로 쓰여진다.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는 고급 인쇄용주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 재활용률이 2022년 기준 13.7%였다. 너무 낮은데요. 더 심각한 건 추세인데요. 갈수록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2013년에는 종이팩 재활용률이 38%였대요. 네, 그럼 지금 38%에서 13.7%로 네, 근데 떨어지고요. 2014년 26으로 떨어지고 2019년 19, 2022년 13.7. 왜 이런 걸까요? 왜일까? 주변에는 오늘도 우유팩을 깨끗이 오려서 씻고 말려서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왜일까? 첫 번째는요. 별도의 수거함이 필요한데 주변엔 없다. 아, 우리 동네 없더라고요. 잠깐 기후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상품 드리지 못하는 기후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샵 0999로 보내주세요. 다 마신 우유팩을 어떻게 버려야 재활용될까요? 1번. 우유팩을 가위로 오려 펼치고 깨끗이 잘 씻고 말려서 분리수거함에 종이류로 분리 배출한다. 2번. 우유팩을 가위로 오려 펼치고 깨끗이 잘 씻고 말려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갖다 준다. 지금 오늘도 톡톡 마스크팩 상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허 작가님이 지금 띄워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요금 상품이 있으니까 그러면 톡톡 분위기 마스크팩 달라지는데요. 네, 상품 첫 번째, 드립니다. 어쨌든 똑같습니다. 우유팩을 잘 씻고 말려서 분리수거함에 종이류로 분리 배출한다. 2번 잘 씻고 말려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분리 배출한다. 참고로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가 이걸 안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간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참 어이없게도 2번입니다. 설마. 예. 이거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하면. 이 분리수거함에 종이류로 분리 배출하시면 네. 재활용 안 된대요. 그러면 파지하고 다 섞이는데 이 파지는 재활용하는데 우유팩은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다 버린대요. 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받는 행정복지센터도 많아서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갖다 준다. 당장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면 누가 분리수거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유팩만 따로 재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우유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소나 수분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팩 종이의 양면에 PE, 폴리에틸렌 필름을 덧대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팩만 따로 별도로 분리수거해가지고 이거를 재활용하는 공정이 필요해요. 이걸 파지랑 뒤섞여 버리면 이건 도저히 그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두유팩은 더 심각합니다. 왜 두유팩은 그럴까요? 멸균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덧댄 게 폴리에틸렌을 덧댔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덧댔대요. 이건 정말 따로 수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거해서도 재활용 공정이 정말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건 멸균 우유팩도 이렇게 된 거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멸균팩은 그냥 우유팩하고 그냥 살균팩이라고 하는데 네. 멸균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위로 잘 오려가지고 씻고 말려보면 살균팩은 하얘요. 근데 멸균팩은 알루미늄 호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회색입니다. 근데 멸균팩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 종이팩 중에서. 그래서 네. 재활용률이 떨어진대요. 그럼 당장 이런 의문이 나오죠. 그런 걸 왜 팔게? 그러니까요. 처음서부터 그럼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네, 걸로 해야지.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멸균팩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네, 하고요. 오늘은 일단 우유팩만 하얀 다루도록 종이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종이팩만 별도로 수거함을 만들면 안 될까? 따로 버릴 수 있게 해주면. 네, 굳이 왜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야 돼?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환경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범사업으로 수거함을 만들어 봤대요. 2년 동안 6만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으로 함을 만들었더니 네. 거의 배출 모아지지가 않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환경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일부 수거함에서는 우유를 씻고 버리지 않아서 있는 채로 버려서. 여름이면은 고약한 악취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더라.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 시범 사업했던 공무원들은 입장이 우리나라는 안 돼. 종이팩 그럴 분리 리가요. 배출 안 돼. 여기 한종혜님이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빈병 수거처럼 1kg당 얼마씩 주면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대로 해본 환경단체에서는 예. 그럴 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예.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민은 준비됐다 오히려.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 정책이 문제인가 시민의식이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나죠.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거를 해도 돈이 안 되더라. 이 왜냐하면 이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만든 업체가 재활용까지 책임지세요 하면서 분담금을 내게 하는데 네. 그 분담금 액수가 캔이나 유리병 음료를 판 기업에 비해서 종이팩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율이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캔이 한 80%, 유리병이 한 72% 분담을 하게 하면 네. 종이팩 분담률이 14%에서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종이팩을 재활용해봐야 재활용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이 들떨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최근에 화장지 원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네네. 이 종이팩을 재활용해봤자 잘 안 팔리더라.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분담률 비율도 낮아가지고 이윤도 들떨어져서 웬만하면 재활용 업체들이 꺼려하더라. 해봤자 돈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기겠죠. 도대체 부족한 게 기업의 책무인가 판매 시장의 문제인가. 여기서 이제 해외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그럼 외국은 유럽은 종이팩 재활용률이 65에서 80%에 달하고 와. 대만은 65에서 70%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 대만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요, 진짜. 이게 궁금하죠. 예. 대만에 몇 년 전에 그 현장 취재를 갔다 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 식품 음료 신문의 대기자님께서 현장 취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핵심을 딱 말씀드리면 대만은 4-in-1 4개의 주체가 하나처럼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 재활용업체 이 네 주체가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정책을 정부가 주도했다. 네.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종이팩을 강화시키는 재활용을 강화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네. 그래서 대만의 포스터를 보면 뭐 락스터 또는 힙합 스타들이 딱 나와가지고 It's my style 하면서 재활용 쫙 하는 걸 홍보를 해요. 그 다음엔 분담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공단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업체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엄정하게 집행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분리 배출을 지도합니다. 그다음에 수집 및 재활용 업체는 이거를 잘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잘 재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이 네 가지 주체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컨트롤을 했더니 70%까지 목표를 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네요. 네.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는 방향타가 옆에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네 주체들이 합심해서 잘해야겠구나. 라는 속에서 우유팩 재활용 강사님을 찾는다라는 경기도 성남에서 사례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지원 단장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네. 이 CJ 대한통운이라는 기업에서 우유팩 재활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환경 교육을 하고 네. 거기서 우유팩을 만들어서 주면 이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돌려주신대요. 오,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거를 잘 가르치고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을 시킬 네. 강사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강사님. 그래서 오늘의 기후 밴드 검색하셔서 네. 들어오시면 공지글로 올려놨으니까 하시고 싶은 분은 성남 지역에서 아마 활동을 하시게 된대요. 예, 여기에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기후 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앞서 그 편지 강사님 글을 들으면서 네. 저는 지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이렇게 보낼 것 어머나. 같다. 잠깐 좀 어설프지만 잠깐 몇 줄 썼습니다. 네. 지구에게 인생은 일회용이 아니라 재활용인 것 같아. 세상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잘 쓰고 그걸 잘 말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활용도를 높이면 누구나 감 높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나부터 노력해 볼게. 오, 2라운드. 아이유의 반편지 띄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